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의료관계법규에 관해서 복습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료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복습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죠.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의료법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또 간과할 수는 없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의료법에 관련된 또 거기에 의료인에 관련됐었던 법규 연장해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의료인에 관련된 법규 중에 연결해서 이제 복습을 하자면 의료인은 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의한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처방전, 의료 처방전이죠. 이 의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하고 치과의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치과의사에 반드시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처방전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처방전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근데도 이제 또 객관식에서 고르라고 하면 헷갈리시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한 그 처방전에는 의료기관의 정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인, 누가 뭐 진료를 했는지, 의료인에 관한 정보, 면허 같은 것들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환자의 정보,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뭐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뭐 처방전 발급일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처방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처방전은 교부를 할 때 반드시 그분이 맞는지 환자를 확인하고 다른 분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환자 확인 후 교부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 두부를 발급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누설 및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간호 업무라든지 처치 업무, 뭐 보존의 업무 같은 것들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태아의 성감별 금지로 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뭐 감별 금지긴 하지만 거의 뭐 이제 임신 후반기에 가면은 대충 운을 띄워주시는 곳도 요즘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록 열람에 관한 법입니다. 그 기록 열람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한테 본인에 관한 기록이나 그거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은 환자 자신만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의료인이나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예요. 이런 분들은 진료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분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라는 거는 환자의 배우자, 범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 이렇게까지는 이제 환자만 볼 수는 있지만 그 예외적으로 이렇게까지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진료 기록이 다른 병원으로 이제 그 이관될 경우에는 그 이관된 곳의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에게도 직접 이분들이 직접 진료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 환자의 내용을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진료 기록의 송부에 관한 법이에요. 진료 기록을 송부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근데 또 여기도 예외는 있어요. 갑자기 뭐 응급으로 뭐 처치해야 되는데 아주 급한 경우에는 그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송부나 그 전송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꼭 반드시 사본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정보 누설 행위 있잖아요. 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내린다고 합니다. 그 벌금이나 징역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복습해 볼게요. 그 진료 기록부의 기재 및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부가 이제 3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라 하면 의사가 반드시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그 진료 기록부에 들어가는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환자의 정보, 아까 처방전처럼 환자의 정보, 그다음에 진단 결과가 어떤지, 진단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과 과정, 그 다음에 치료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그 진료 그 기록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산 기록부에는 그 분만 내용과 경과 처치 소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 기록부는 진료 기록부가 의사가 작성했다라면 간호 기록부는 간호사가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 기록부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그 바이탈 사인이라고 호흡, 맥박, 체온, 혈압 등의 4가지 사안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약의 투약 사항 정도, 아니면 섭취 배설물 사항, 그 다음에 어떠한 처치를 하고 어떻게 간호를 했는지,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료 기록부와 간호 기록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다르게 들어가는지 구별 차이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진료 기록부의 보존 기간에 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진료 기록부와 수술 기록이 가장 긴 10년이에요. 10년간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명부, 검사 내용 소견 기록, 간호 기록부, 조산 기록부, 방사선 사진.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간호 조무사 시험이니까 간호 기록부에 관한 내용은 10년 보존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부분은 3년입니다. 이것도 이제 암기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머리에도 안 들어오시고 자꾸 보시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요양 방법 및 지도 신고에 관해서는 다른 불필요한 거 다 제끼고 중요한 게 변사체 신고에 관한 법이에요. 이러한 변사체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할 수 있는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인데요. 계속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입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하시는 의료진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데 이분들이 그 위험한 수술이나 수혈, 전신 마취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서면 동의예요. 그냥 이미 그 말로만 동의를 받으면 안 되고 서류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수술 전에 이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사인 받잖아요. 그런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서면 동의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냐면 그 수술이 그 환자에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수술에 어떠한 누가 담당으로 참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수술 후 후유증과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수술 전후에 어떠한 사항 등을 준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의료 행위의 제한에 관한 이제 차트예요. 무면허 의료 행위의 제한입니다. 당연히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락한 그 의료인의 그 면허가 있는 의료인들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의료 행위도 치과 의사가 내과 검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한의사 그거를 한다든지, 진료를 본다든지 하는 거는 그건 무면허예요. 자기가 맡은 자기 그 분야에서만, 허가된 분야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의료인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다 속해 있는 그 소속 그 회가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의사회, 간호사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통틀어서 이제 중앙회라고 친다면 그러한 그 중앙회는 보수 교육을 매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매년 연간 8시간의 이상의 보수 교육이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의료기관에 관한 법령 한번 볼게요. 의료기관, 의사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설에 관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의료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그 의료업을 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만 의료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의사의 경우 한번 볼게요. 의사는 종합병원, 그 병동 100개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동 뭐 30개 이상의 그냥 병원급, 그다음에 요양병원, 의원급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그다음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개설할 수 있고요. 한의사는 한방병원과 한의원, 그리고 한의사도 또한 요양병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이나 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이렇게 의원급을 개설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를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이상의 그 이번 병동이 있는 종합병원급이나 병원급, 요양병원까지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조산원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그 조산원에 지도의사가 있다는 걸 정하고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의료기관 안전이 중요하죠. 굉장히. 그래서 안전을 위한 시설이 의료기관에는 꼭 있어야 되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냐? 화재 대피 시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방충 세균 오염 방지 시설, 그다음에 채광이나 환기 시설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방사선 방지 시설도 있어야 되고 전기 가스 방지 시설 이렇게 다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당직 의료인과 조산원의 지도지사라는 그 챕터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당직 의료원이 필요한데 당직 의료인은 그 병원급 이상의 그 병동이 있는 그 24시간 환자를 관찰해야 되는 그 입원 병동이 있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당직 의료인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산원에서는 지도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까지 저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을 한번 해봤어요. 지루한 법령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뭐 꼭 간호조무사가 되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숙지하시는데 의무적으로 하신다기보다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